네, 9시가 돼서 슬슬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차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오늘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7월 30일 저녁 9시 저희 스펙트럼 토크 온라인 라이브 우리가 피그마를 쓰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할 거고요. 오늘 세 분을 함께 모셨어요. 그래서 슬기님, 아민님, 수빈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고 세 분 소개부터 하면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슬기님부터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피그마 관련된 거는 계속 뭐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인사를 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작년까지 혼자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다가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제이랩스라는 곳에서 크리에이티브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공지능 라벨링 도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UX, UI, 프로덕트 혼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요. 브랜딩도 하고 있습니다. 아, 빡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원 업무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약간 신입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다음에 풀커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그러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곧 아, 저와 함께할 디자이너를 이제 한두 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버든이 와서 이제 네네. 저와 함께 디자이너를 한두 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사무실은 있는데 이제 100%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세운상가의 이제 개인 작업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그마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 제가 지금 세 분의 운영진,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운영진들과 함께 지금 피그마 코리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운영진보다는 참여해주신 분들이 너무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2,0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좀 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이 정보들도 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그 커뮤니티에 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게 서로 이렇게 정보도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미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 서핏에서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는 뭐 마케팅부터 해서 기획이랑 디자인, 퍼블리싱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서핏 팀도 그 피그마를 메인 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그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픽셀릭이라는 피그마와 함께 쓰는 협업 소프트웨어를 공동 창업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다른 세 분과 함께 피그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수빈이 약간 긴장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저희 원래 지향하는 게, 말투가 좀 네. 단조로워서. 아하. 저희가 지향하는 게 그냥 맥주 한 잔 가져다 놔도 될 정도로 편하게 이야기하자여서 저부터 약간 자세가 삐뚤었습니다. 근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좋네요. 같고 저는 그러니까 아미님과 슬기님은 그래도 오프라인에서도 뵙고 종종 인사도 드렸는데 수빈님은 온라인으로만 뵙고 이제 온라인으로 텍스트 상으로 뵙고 얼굴 진짜 제대로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네,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4명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금방금방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빠르게 한번 실제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피그마라는 툴이 이제 많이 지금 핫한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옮겨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스케치 혹은 뭐 아니면 뭐 프레이머 여러 가지 막 많이 쓰다가 피그마 나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쓰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왜 쓰셨어요? 음, 어떻게 아민님부터 말씀 이건 제가 아, 해드릴게요. 예. 네. 최소한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전에 좀 해외 디자이너 유튜버 분들 좀 많이 영상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이었나? 네네. 그때 한참 그 해외 디자이너 분들이 피그마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체 뭐 어떤 툴인가 해가지고 제가 뭐 한두 번 써보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써보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채널 그렇게 영상 접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제가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영상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좀 더 이제 피그마에 좀 더 써보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써보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처음에 접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 그 사이에 혹시 시간 텀이 얼마나 있었어요? 거의 한 2년은 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피그마를 알게 된 거는 진짜 거의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오래됐나요? 이게? 네,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번 써봤다가 이제 거의 한 2, 3년은 묻어뒀다가 제가 다시 이제 피그마를 써볼까 하고 딱 회원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가입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입했던 사실도. 네, 진짜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꽤 오래 전에 알게 됐다가 좀 음,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해보자, 써보자라고 했던 거는 제가 1인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했을 때 네네. 클라이언트랑 음, 조금 이제 뭐 피드백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실시간 협업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으로 좀 피드백 받고 주고받고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1년 반 전에 제가 사용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꽤 텀이 있긴 했네요. 네. 그럼 슬기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쓰셨어요? 저도 그 아미님이랑 비슷해요. 저도 이제 해외 유튜버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게 저는 2016년도쯤에 알았어요. 되게 꽤 오래전에 이제 알게 됐고, 그때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는 영상 보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피그마 강의를 올리셨던 분이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원래 네네. 개발자셨어요. 디자이너가 아니라 개발자가 피그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왜 개발자가 피그마를 소개하지? 처음에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때 이미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협업의 장점이 이미 그걸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고요. 저도 음, 마찬가지로 제가 2015년도쯤에 그 넥슨을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네네. 그 뺑보직 그거를 이제 걷어차고 정말, 나왔는데 정말 유튜브다. 그냥 마음대로 다 하는 네, 선택이. 걷어차고 그냥 뺑보직이었는데 그냥 나왔는데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스케치 말고 어떤 뭔가 이제 그 고정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았었어요. 그때 이제 피그마도 그때 알았었고 그때 한 프로젝트는 공짜였으니까 뭐 레이어드하게 그만큼 일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협업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1인 1인 회사이면서 이제 원격 업무에 되게 관심 많아지면서 피그마를 좀 알게 했었고 그때 사실 2017년도에 원래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 피그마 커뮤니티를 만들었었는데 진짜 한 10명밖에 한몇 개월간 10명밖에 10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래서 그랬겠네요. 예. 네, 그래서 닫았었어요. 잠깐 아, 닫아놨다가 2019년 3월부터 다시 열었는데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예요. 아, 이게 시대가 딱 맞아야지 이게 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스케치 처음 열었을 때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때는 엄청 순조롭게 됐던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거의 장난감 수준이어가지고 아 이거는 네. 실무에 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업데이트 때마다 조금씩 하나씩 좀 써봤었어요. 음, 장난감으로. 약간 딱 진짜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느낌, 시도하는 느낌으로 쓰셨구나. 에에에에에에에에. 협업에 쓰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음, 수빈님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 팀 코파운더가 그 양보람 님이 계신데,
네네. 그분이 이제 저희 팀 피그마를 이제 먼저 도입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피그마에 대해서 뭐 존재 정도만 알고 있었지 막 써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그 비아가 이제 그 코파운더가 다른 코파운더가 이제 그 도입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워크플로우에 그냥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링크 쉐어 하면은 그거 하면 이제 타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 댓글 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피그마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먼저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슬기님이 약간 무료에서 좀 더 좀 써보기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아직도 좀 무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접근성이 높고 되게 모두가 좀 잘 쓸 수 있는 약간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약간 그런 게 약간 피그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딱 그 유스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네요. 그 경우는. 그죠?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접한 그 순간, 아까 아미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접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경우도 있고 수빈님처럼 접한 다음에 일 때문에 접했으니까 이렇게 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피그마가 쓰시게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완전 주력은 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제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긴 하지만 막 포토샵과 스케치를 쓰는 사람들이 다 피그마로 넘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건 현재 또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점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의 주력 툴로 사용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강점에 끌리거나 자기한테 좋은 게 있으니까 갈아타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요거 네네 아미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무실이 멀어가지고 주에 한 2, 3회 정도만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시안의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시간 협업 기능 사용하려고 피그마를 더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쨌든 팀 안에서도 시안을 보면서 피드백 주고받고 하는 일이랑 그리고 또 그 같이 접속을 해서 뭐 시안을 수정해 볼 수도 있고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런저런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그 작업 진행 속도 측면에서는 진짜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점이 아마 근데 대부분이 좀 실시간 그쵸? 협업이나 이런 네. 웹 기반의 이런 그 피그마 특성들을 보고 이용하시지 않을까. 요거 사실 저희도 네네 먼저 말씀 주세요. 네. 저희도 딱 그거였어요. 저희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저희 팀은 미국 팀이 있고 이제 한국 팀이 있으니까 네. 시간대도 다르고 그다음에 100%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케치로는 좀 한계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같이 이제 동시에 좀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기록을 남겨가면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돕는 툴이 뭘까 좀 생각해 봤을 때 약간 피그마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유일한 툴이지 않았나? 지금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딱 그 유스 케이스였어요, 저도. 슬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두 분하고 조금 다른 이유였는데요. 저는 대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완전 다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대학 강의는 10년 넘게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스케치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맥을 아, 학생들은 맥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 가르칠 수 없었고요. UI 수업인데 UI 도구를 못 가르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장난감이긴 한데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사실 아이들이 이제 마르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성공할 줄은 몰랐었고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하길래 이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파게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한번 만나면 이제 약간 소규모 그룹들이 많아요. 회사들이 많아요. 제 고객들이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도비나 이런 거 쓰는 거 자체가 일단 전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워낙에 바쁘신 소상공인들이라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들 그냥 현장에서 보실 수 있게끔 그냥 원격으로 회의를 했어요. 노션하고 피그마 조합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 회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가는 시간과 그분들이 저한테 오는 시간을 많이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이거 스케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만드는 작업 수준이 뭐 진짜로 뭐 대기업에 있는 뭐 그 정도의 분량으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페이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피그만큼 좋은 게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저는 학교하고 이제 원격 근무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음, 약간 이게 네, 수민님 말씀하세요. 하나로 다 되는 것도 되게 맞아요. 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 가지 툴을 써야 되는데 피그마는 사실 하나만 이제 도입을 하면은 웬만한 건 진짜 다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도비도 끊었어요. 피그마 그냥 쓰기로 하고. 아, 진짜요? 저도 네. 어도비 진짜 한 4년 됐어요. 한 3년? 근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피니티라는 거 어피니티. 그거를 쓰는데 한 얼마더라? 얼마 안 해요. 6만 원에 평생. 평생 저 업데이트 한 번 안 해봤어요. 한 2, 3년 동안 업데이트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피니티 어떤 툴인지 한 번만 살짝 설명해 주세요. 그 어피니티가 어떻게 보면 어도비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야심차게 만든 그 세리프인가? 하여튼 그 어피니티 세리프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세 가지 도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그 포토샵만 만들어서 포토샵인 어피니티 포토가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어피니티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자인인 어피니티 퍼블리셔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필요한 기능만 있고 굉장히 어도비에서 없는 기능들이 장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굉장히 좀 이렇게 귀찮은 작업들을 좀 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약간 인터페이스는 다르긴 한데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얘네들이 원래 지금은 패드에 이제 이미지 편집 도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실제 디자이너 프로들을 위한 그 패드용 앱을 얘네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6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업데이트 계속 무료로 하고 있고요. 예. 뭐 전혀 쓰는데 왜냐면 끽해봤자 이제 사진 이미지 편집 보정 정도밖에 안 써요. 저는 지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UI에서 쓰는 일러스트 정도는 그냥 피그마에서도 거의 되긴 해요. 좀 약간 귀찮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뭐 실사 그림을 그릴 게 아닌 이상은 이상하면 피그마에서도 다 가능하고 뭐 아이콘도 뭐 그냥 피그마에서 다 가능하고 하니까. 하긴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까지는 뭐 어차피 피그마든 스케치든 벡터 툴이니까 오케이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토샵에서의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그래서 그건 대체하지 못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피니티 생각을 못했네요. 그게 거의 기능상으로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라이센스는 끊었는데 없었는데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뭐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스위트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학교도 이제 끊었으니까 이번 학기로 이제 마지막이 돼서 사실 이제 100% 이제 어도비 라이센스가 없어요. 원래 개인적으로는 어도비를 계속 이제 한 2, 3년 동안 안 쓰고 있었긴 했어요. 애들 수업 때문에 이제 가끔씩 썼었지. 네. 아니 근데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피그마 처음 써보면 어쨌든 아무리 쉬운 툴이어도 처음 쓸 때 학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그냥 다 영어로 헤딩인가요? 그때는? 그쵸. 제가 썼을 당시에도 거의 한국에서 생성된 자료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뭐 모르는 기능 같은 거 있으면 구글링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그 피그마 스펙트럼 챗이라고 해외 그 맞아요. 커뮤니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포럼. 네. 영어로
굳이 막 이렇게 잘 어렵지만 써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자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스케치를 거의 한 3, 4년을 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그마는 이제 거의 그냥 뭐 어렵게 학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똑같다. 스케치를 쓴 경험이 있으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 하는 게 다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긴 그쵸. 하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전 처음에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그 컴포넌트 쓰는 법이 좀 스케치랑 달라가지고 되게 헷갈리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그거 자체 어차피 인스턴스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편집하는 요소 자체는 같으니까 그래서 그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면은 쓰임이 많이 달라서 심볼 라이브러리 쓸 때랑 피그마에서 컴포넌트 쓸 때 많이 달라가지고 그게 좀 헷갈리긴 했죠. 저도 아마 수빈님이랑 아비님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해외 유튜버들 올라오는 강의들 잠깐 보면서 했고요. 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네. 이제 책을 그런 기술 서적들은 책을 잘 안 사다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 그냥 저도 스펙트럼 많이 가서 커뮤니티 들어가서 많이 보고 그랬죠. 거기서 그때 초반에는 스펙트럼도 피그마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거 왜 안 되냐 저거 왜 안 돼? 다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럼 다들 어떤 사람이 그거 없는데 그거 없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다 없대. 이거 없는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그거는 스케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피그마 욕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진짜 가관도 아니었었어요 예전에. 저도 네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 피그마 하면 사실 커뮤니티가 되게 크잖아요. 뭐 여러 군데 되게 스펙트럼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 페이스북에도 이제 피그마 디자이너스라는 커뮤니티 있고 그다음에 그 피그마에서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 프렌드 오브 피그마 그런 맞다. 커뮤니티들 좀 돌아다니면서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그마 좀 그 열성 유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른 툴에 비해서 그런 유저들이 막 포스팅 해주는 거, 그냥 유스 케이스 그 사용법 좀 설명해 주는 거 좀 보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영상 편집하면서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각 커뮤니티들 지금 바로바로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화면 전환하면서 뭐 스펙트럼 챗이란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고 지금 말씀하신 각 사이트나 서비스들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넣긴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좋은데 편집하실 때 힘드시겠죠, 지용님이. 아니 뭐 그건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한다고 한 건데 지가 고생해야죠.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개인의 습득, 개인의 정보 습득이나 내가 디자이너, 내가 실제로 그 툴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걸 습득하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피그마는 팀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팀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 일체의 설득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었나요?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수빈님 아까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 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비아 그 디자인을 이제 리드하는 이제 코파운더 분이 이제 먼저 피그마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 이제 작업 끝나면은 다른 팀원들한테 이제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해줬어요. 공유를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비아가 디자인한 거구나 하고 이제 보고 거기다 뭐 댓글 다는 기능도 있길래 거기 댓글 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웨비나 하는 것처럼 네. 그 줌 콜로 많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화면 공유해가지고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피그마가 더 좋은 게 이제 남의 그 퍼스펙티브를 좀 볼 수 있잖아요. 브라우저를 그 모델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쓰면 디자인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툴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피그마랑 이제 연동하는 툴이다 보니까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이제 제품 팀들도 많이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팀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팀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 100군데 정도 돌았는데 그때 대부분의 그 팀들이 이제 저희와 비슷하게 디자이너 한 명이 먼저 쓰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디자인 팀도 좀 쓰게 되고 그다음에 비디자이너들까지 이제 추가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커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브라우저 베이스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뛰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는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거기서 먼저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에셋을 넘기거나 제플린으로 보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체 팀 내 인터그레이션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피그마 같은 경우는 전달하는 순간 그 툴에 대해서 알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강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무료인 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케치는 라이센스를 사야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플린을 쓰든가. 근데 피그마는 그 툴 자체가 이제 무료이니까 그 디자이너 2명까지도 사실 무료고 뭐 3명이어도 이제 15불만 내면 한 명 추가되고 이러니까 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퍼지는데 되게 네네 네. 경제적으로도 되게 부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죠. 아니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되게 크죠. 그게. 네. 슬기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아이미님께서. 저희 서피 팀도 사실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직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작업하는 주체가 저가 이제 거의 메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디자인은 그래서 이제 툴을 고르는 것도 선택권이 거의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아직 좀 수익 발생은 아직 이제 막 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파일 동기화나 이런 파일 관리 같은 것들도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피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설득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피 2를 만들면서 아예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그 스케치 라이센스도 종료가 되기도 했었어가지고 흐름을 잘 타서 네,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안 공유할 때 URL 그냥 딱 전달해주고 이제 개발자분도 바로 그거 타서 시안 확인하고 피드백도 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한번 그렇게 사용하고 나니까 되게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팀원들 모두 다. 이게 한번 쓰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이 사용 경험만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슬기님은 같이 일하는 사람 말고도 뭐 클라이언트나 딴 사람들이랑 일할 때도 보여주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6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회사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원격 근무를 할 때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도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이제 분산되거나 이게 업무가 제대로 이제 이게 공유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주소 하나만 공유를 떨궈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피그마는 뭐 코멘트부터 해가지고 뭐 엠베딩 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팀원들 심지어 디자이너가 아닌 팀원들도 피그마를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팀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팀원들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그 약간 마음가짐이 약간 폐쇄적인 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조금 저도 이게 소개시켜드리기 좀 이렇게 저도 굳이 이렇게 막 설레발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들 일이 바쁜데 로고를 필요로 해요. 제가 이제 디자인한 로고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디자이너들이 보통 JPG나 뭐 GIF나 이런 것들 어디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다운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맞아요. 그 마케팅 하시는 이거 사이즈 800으로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뒷부분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매뉴얼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쫙 깔아놓고 어차피 벡터니까 깔아놓고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쓰시라고. 어차피 그 쉐어를 했을 경우에는 익스포트는 그냥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로고는 원하는 사이즈 입력해서 800 위스 해가지고 800 사이즈로 1200 사이즈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이게 됐고요. 개발자분도 그 제플린 쓰시던 분이어서 조금 들어보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쓰겠다 그럴 때 한번 써보죠라고 이제 좀 약간 오픈 마인드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받아주셔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쓰시죠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팀원들이 다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스타트업 디자이너들 분들은 대부분 한 분 내지는 두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죠. 거의 네. 네,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 간의 협업보다는 타 부서분들과 협업을 맞아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간 디자인을 할 때도 같은 화면을 디자인을 여러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피그마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 중에 약간 걱정하시는 게 난 내가 작업하는 거 누가 보는 거 싫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경우 자체가 저는 거의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시당 좀 우리가 같이 하자 뭐 얘기해서 맞아요. 하지 않는 한 누가 굳이 맞아요.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 없어요. 감찰반이나 감찰반 정도 돼야지 그러자. 감찰반?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보고할 때 아니면 회의할 때 서로 같이 볼 수 있다는,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편한 거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나오는 디자인 도구들이 SAS, 사스라고 네네. 해서 그냥 네. 사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프레이머도 예전에 그 약간 손해를 봐가면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사스 버전으로 이제 넘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3D 도구도 벡터리도 이제 3D 이것도 사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 도구를 거의 다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3D는 벡터리로 쓰고 간단한 이미지 요소 같은 거 만드는 거, 프레이머로 이제 뭐 프로타이핑 만들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제 피그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스가 그거죠?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비스형으로 소프트웨어 하는 걸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사스라고 하죠? 그죠? 클라우드 네. 형태의 것들을 이제 사스라고 하죠. 네. 그냥 설명 한번 하려고 왜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지금 방송을 그러니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할 건 내가 지금 스케치를 쓰거나 XD를 쓰고 있는데 굳이 피그마를 넘어가야 할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뭔가 그 차이와 장점 그리고 분명히 또 단점도 있겠죠. 그거를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툴을 쓰고 계신 분들이 피그마로 넘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과 여러 가지 그런 비교할 것들. 요거는 슬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피그마가 어떤 기능적으로 뭐 다른 도구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스케치가 훨씬 더 기능이 많고요. 봤을 때는.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것도 보면 무지막지하게 막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근데 제가 어도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 과연 쓸 수 있을까? 디자인할 때. 과연. 제가 어도비 중에서 전 30%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어도비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는 도구는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작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있는 영역에서 UI나 UX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스케치도 점점 기능은 많아지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안 쓰는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스케치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볍고 좀 심플한 도구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피그마로 봤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필요한 도구만 딱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약에 그리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제대로 좀 더 완성도 있는 뭐 그리는 도구로서 쓰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피그마는 그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어피니티 디자이너 같은 거 써서 그냥 가져오는 형식으로 써야지 저는 그거에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접근성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영역에서의 범용성. 왜냐면 디자인 영역의 범용성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디랑 뭐 호환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도구 하나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진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다 괜찮았었어요.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명함도 만들어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인쇄 강의 부분도 다 해보고 심지어 발표 PPT 자료 만드는 것도 다 만들어보고 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요. 네, 오히려 월등히 나아요. 그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범용성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썼을 때의 장점이 훨씬 많은. 그러니까 무료 버전으로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훨씬 더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진 않더라도 필요한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스타트업에서 아니면 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저는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기업에서도 큰 기업은 이미 협업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피그마가. 근데 작은 회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러면 아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갈아타는 거에 있어서. 저도 슬기님이랑 거의 의견이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UI를 그릴 때 필요한 기능들이 거의 뭐 피그마가 제공해주는 거랑 스케치가 제공해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퀄리티는 조금 스케치가 더 낫지 않나. 그 디테일 면에 있어서는 조금 스케치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협업이나 또 뭐 자동으로 파일 동기화 되는 거,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서 또 그런 URL로 전달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뭐 브라우저 열 수 있는 환경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피그마로 쓸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비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올인원 툴이라고 이렇게 피그마에서도 강조를 하고 이런 UI를 그리는 것 이상으로 그 피그마가 제공을 해주는 것들 때문에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빈님께서 일전에 저희가 디자인 스펙트럼 커뮤니티에서도 공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Why Figma Wins라는 글을 번역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피그마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다른 구조로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빗대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수빈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슬기님이 좀 잘 설명해 주신 약간 작은 스타트업들 내지는 작은 조직에서 쓰는 경우하고 좀 더 큰 조직들에서 쓰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피그마가 이제 스케치와는 다르게 했던 거는 그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 필요를 좀 딱 적중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협업인데, 인터랙션 디자인은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뭐 다른 디자인 영역과는 다르게 되게 협업 헤비한 약간 그런 분야고,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 영역에, 특히나 이제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 고객을 잘 아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의료 스타트업이라면은 뭐 의료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피드백을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스케치나 뭐 다른 툴에서 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좀 확실하게 가능하게 한 첫 툴이 이제 피그마라는 거고, 그게 이제 본질적인 어떤 조직의 크기를 떠나서 이제 피그마가 가능케 했던 좀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조직에서는 피그마가 되게 잘 스며들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큰 조직엔 디자인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월마트에 있었는데 월마트는 디자인팀이 한 수십 개 있거든요.
수십 개 팀에서 이제 각자 이제 툴을 쓰는데 이게 막 뭐 어떤 사람은 스케치 쓰고 어떤 사람은 뭐 피그마 쓰고 어떤 사람은 뭐 XD 쓰고 이러다 보면은 되게 정보의 파편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그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닥 같은 세팅이다 보니까 그 링크 쉐어링도 되고 동시 협업되고 협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툴이다 보니까 그런 전사적인 어떤 공유 차원에서 되게 적절한 툴이지 않았나?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그마가 애초부터 이제 그쪽을 좀 많이 노렸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팀 A팀이 쓰다 보면 디자인팀 B가 쓰게 되고 A, B가 쓰게 되면 C가 쓰게 되고 A, B, C가 쓰게 되면 그냥 전체 회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쓰다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도 이 회사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제 같이 도입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또 연결한 게 이제 피그마 커뮤니티인데 피그마 커뮤니티와 플러그인은 또 이제 스케치와 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네. 스케치의 플러그인은 본질적으로 설치형이에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내가 쓰려고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로컬에다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피그마는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토글을 그냥 그러니까 그 스위치를 그냥 켜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플러그인 사용하는 것도 용이해지고 이제 뭐 아미님하고 저하고 이제 슬기님하고 지용님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제 같은 플러그인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넷다 이제 각자 플러그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피그마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플러그인을 딱 키면은 이제 모두가 쓸 수 있게 되고 그게 되게 그 확장성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구조 자체? 생겨먹은이래. 그 툴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되게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기에 완벽하게 포지셔닝 돼 맞아요.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강력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 오늘 그 한글 입력 버그 업데이트 됐어요? 이게 이게 진짜 매번 고질적이었는데 안 쓰셨던 분들, 그러니까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안 쓰셨던 분들은 모르실 텐데 피그마가 한글만 쓰면은 입력 오류가 엄청 많이 났어요. 몇 년을 기다렸냐. 맞아요. 야, 이걸 근데 몇 년을 그게 기다렸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 이따 라이브 끝나고 한번 다시 켜봐야 되겠다. 이거 해봤는데 잘 돼요. 되더라고요. 진짜 잘 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졌네요. 복구 닌자 안 해도 돼. 나 맨날 그 텍스트 문 열어놓고 거기다가 맞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대박이다. 진짜 타이핑의 대박이다. 즐거움을 피그마 안에서 타이핑의 즐거움. 그리고 지금 아까 유튜브 보다가 강정희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스케치로 하다가 피그마로 갈아타고 계시는 중인데 근데 저도 스케치 쓰다가 이제 스케치 파일 피그마로 그러니까 피그마 투 스케치는 안 되지만 스케치 투 피그마는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져오면은 그 깨지거나 그 숫자들 조금씩 다 변경돼 있거든요. 이거 방법 없나요? 그냥 다 전 재작업하긴 했거든요. 그냥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이거 표정들이 어쩔 수 없는 건가? 잠시만.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플러그인이 있긴 있어요. 그 약간 유료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검증하기에는 써보기에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하나 파일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되게 비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도형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필요 없는 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그 SVG로 뽑아서 그냥 갖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만 그 자리에다가 정보 위치 보고 그냥 다시 그리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게 더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냥 바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열어놓고 그냥 작업하는 게 훨씬 빠르긴 해요. 저는 근데 이게 포토샵에서 스케치 옮길 때도 그랬지만 레거시가 큰 회사나 디자인 팀은 진짜 그게 엄청난 일이라서 고민되죠. 고민될 거예요. 그래서 큰 조직은 쉽게 도구 바꾸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모 기업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 기업의 디자이너들은 네. 그 하청 이제 외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안 쓰고요. 그냥 엑셀을 쓴대요. 엑셀. 엑셀로 다 업무 지시하고 엑셀로 다 보고 오. 하청을 받으면 그 하청 준 거를 결과를 그분들이 볼 수 있고 보안 때문에도 또 아무 도구나 또 쓸 수가 없대요. 심지어 SAS 뭐 사스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고요.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맞아요. 내 생각에는 큰 조직에서는 도구를 바꾸는 거 되게 어렵고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피벗이 가능한 것 같아요. 도구도 그렇고 프로세스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실험해볼 수 있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그 초기에 그 바꾸는 작업이 볼륨이 너무 커서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근데 그 시간은 점점 기하급수적인 부채로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엔 더더욱 바꿀 수 없는. 네, 맞아요. 너무 늦었지만 제일 빠른 때. 맞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아직도 포토샵을 쓰는데 제가 이제 들은 회사나 아니면 제 이전 회사 넥슨이나 이런 회사도 아직도 포토샵을 써요. 심지어 UX, UI 팀이 이제 여러 팀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예전에 소속됐던 팀은 지금도 아마 포토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하청 주는 데서도 포토샵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그다음에 넥슨 안에서도 이제 다른 부서랑 이제 소통하는 게 다 포토샵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바꾸기가 어려워요. 다 교육시켜야 되고 그것도 이제 기회비용, 그러니까 그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고정 비용에 들어가는 거라서 큰 회사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안에서부터 조금은 작은 규모부터 이렇게 깨 나가듯이 전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순식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봅니다. 맞아요. 주변에서는 그 피그마 도입할 때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좀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좀 스케치를 많이 좀 쓰셨던 팀이었으면은 그다음에 뭐 피그마로 이제 뭐 작은 거 하나 이제 할 때 써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이제 점차 좀 점진적으로 좀 넘어가는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피그마 썼어요. 그냥 창업할 때부터 그냥 여태까지는 스케치 썼으니까 그냥 이제는 피그마 쓰자. 그래서 피그마를 이제 그냥 처음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근데 운이 좀 좋았던 거는 저희가 서피2에서 디자인 리뉴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리자라는 심정으로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져와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전에 버전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SVG 아까 세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SVG 복사해가지고 피그마에 넣으면은 그나마 좀 잘 복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서비스 리뉴얼 하거나 아니면 2.0 딱 이렇게 할 때 그때 어차피 고생하니까 그냥 해보자. 약간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밤샐 건데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 어차피 밤샐 건데.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렇게 소속돼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디자인 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들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스도 그렇고 뭐 스포카도 그렇고 뭐 리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디자인 자생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회사들은 그 전체를 수정하기에 앞서서 디자인 시스템 그 컴포넌트 단, 그 제너럴 컴포넌트 단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수정을 해나가면 좀 쉬우려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너무 이거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차피 이것도 다 힘든가?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처음에 고생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고생하느냐 그 차이인 거지 똑같이 고생하는 건 맞구나.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케이스를 다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은 저는 후자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라벨링하는 도구를 지금 저희는 사스가 아니에요. 저희는 완전히 그 스탠드얼론 방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인터페이스를 그릴 때 도구도 심지어 달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게 아니라 Qt라는 도구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하다 보면 뭐 CSS로 또 옮기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자주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안 되고 뭐 이게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기본적인 거 다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1단락을 먼저 디자인을 다 끝내놓고요. 네. 그거를 그 개발자분이 그 만드실 때 그때 컴포넌트화 시켜요.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자주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자주 요청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컴포넌트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컴포넌트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건 없거든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컴포넌트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미님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냥 서비스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얘기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50분 지나가지고 잠시만요. 아,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막 스케치 저희 수빈님을 이제 제외하고 아미님, 슬기님 저 같은 경우 스케치를 열심히 막 쓰다가 피그마로 갈아탄 시점에서 피그마 장점만 엄청 많이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쓰시면서 이건 이제 수빈님 포함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아직 오늘 이제 압도적인 부족한 거 하나가 해결되긴 했는데 한글 오류가 해결되긴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사소하지만 되게 많이 불편했던 거였고 그거 말고도 아쉽거나 좀 불편하셨던 거?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고요. 네네. 나중에 아미님 생각나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생각하고 계신 것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까지 불편한 건 못 느꼈어요. 너무 좋아요? 그 한글 오류가 난 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지금 오늘부로 그게 해결됐고요. 그렇다고 이전에 그게 저한테 크게 버든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기획 넘어올 때 이미 노션이나 아니면 어떤 문서 파일을 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붙이는 작업들이 많지 타이핑하는 작업은 거의 드물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는 가끔 가다가 이 아마존 서버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멈출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아무래도 사스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그게 이제 피그마의 문제로 이런 건데 약간 어도비 아마존 쪽으로 약간 블레임을 하는 거 약간 그쪽으로 넘기는 거 약간 안 좋은 부분을 그쪽으로 넘기는 건지 저도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노션을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었거든요. 똑같은 AWS 쓰는데 그것만 봐도 더 많은 유저들이 쓰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거든요. 어쨌든 너무 자주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긴급한 에이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서비스를 이제 작업하거나 긴급하게 수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아니라 타 회사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걸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타이밍이 진짜 불운하게 가면은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발표 자료를 만약에 피그마로 만들었는데 발표를 온라인 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진짜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도 그 데스크탑 버전으로 띄워놓고 가요. 왜냐면 브라우저는 그 인터넷이 항상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되는데 데스크탑 버전은 띄워져 있으면 일단은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띄워놓고 가요. 이렇게 발표 때 띄워놓고 이렇게 닫아서 가서 짠 열면 그냥 바로 그냥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작업이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텍스는 이제 뭐 완전 해결됐으니까 좀 오프라인만 좀 해결되면 저는 완벽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상황적으로 되게 리스크가 큰 거긴 한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버 다운되면요, 그냥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놀면 또 이제 안 되니까. 뭐 놀면 왜 안 되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대표님이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네. 그럼요. 일하는 시간에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네, 열심히 이제 노션도 정리도 하고 저희는 이제 노션에다가 인트라넷을 만들었어요. 노션 네. 안에다가. 그래서 노션도 매뉴얼도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네, 뭐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수빈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그리고 협업을 위한 툴이기도 하지만 저는 협업할 때 아직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네네. 그런 입장에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는 그 피그마가 본질적으로 가진 커뮤니티나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생각하는 어떤 자세? 그런 어떤 걔네들이 이제 그 피그마 애들이 좀 취하는 그 스탠스 측면에서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피그마가 이제 사실은 인터랙션 디자인 툴이다 보니까 그냥 캔버스 있잖아요. 그 자유롭게 좀 캔버스 안에 돌아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댓글 달 수 있고, 여기저기 이제 그 벡터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구조잖아요. 사실 뭐 인터랙션 디자인 툴이니까 그건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잃게 되는 것은 좀 구조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스케치가 좀 스케치랑 제플린이랑 뭐 앱스트랙트랑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좀 잘 되는 게 뭐 버전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일에 대한 어떤 그 위계를 좀 설정해서 좀 관리를 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피그마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피그마가 좀 정했던 어떤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플러그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연동하는 툴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플러그인들이 이제 피그마랑 연결을 해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좀 피그마와 함께함으로써 좀 그 디자이너 분들이 더 잘 그런 파일 위계나 뭐 그런 파일 관리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게끔 좀 돕게 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그게 좀 어려운 점이죠. 특히 이제 비동기적으로 협업할 때는 그런 게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다 보면은 뭐 파일 유교 뭐 이거가 최종이야? 아니면 뭐 저거가 최종이야? 이런 식의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이제 비효율 그러니까 병목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은가. 그래서 픽셀릭을 써야 된다. 이게 픽셀릭을 약간의 그러니까 홍보라면 홍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픽셀릭이 거기서 돌파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피그마라는 툴이 개선되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도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일단은 저희 툴은 피그마를 이제 대체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그마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사이드킥 같은 이제 존재로 좀 하고자 하는 건데 예전에 이게 스케치가 이제 제플린이 이제 스케치 나왔을 때 좀 많이 이제 디자인들을 많이 도입했던 것은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사실은 이제 스케치 라이선스가 없으신 분들이 화면들을 좀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협업이랑 그 비동기 협업이랑 뭐 태스크 관리, 그다음에 이제 노션 같은 역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슬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인트라넷, 그러니까 디자인을 위한 인트라넷을 좀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면 피그마를 사용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좀 더 잘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음. 저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지만 15분 정도 내로는 끝낼 거예요. 오늘 다들 퇴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저희가 끝내기 전에 함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도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미님께서는 쓰시면서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저는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자잘자잘한 것들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해줘요. 근데 나 그게 원래 궁금해. 와닿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통 궁금해. 작업할 나 때 궁금해. 그런 게 와닿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희 서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그마 안에 색상 쪽이 조금 업데이트 되기는 했는데 아, 저희는
컬러 코드, 그러니까 헥스 코드랑 그 스타일 이름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만 보이는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둘을 보려고는 제가 어쨌든 되게 복잡한 과정으로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리스트 뷰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게 동시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스타일 명만 보이고 네. 헥스 코드는 또 안 안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아.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뭐 폰트 같은 거 고를 때 폰트 명만 보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맞아. 그 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플러그인 사용해가지고 플러그인 안에서 고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플러그인은 이제 그 어떻게 폰트가 생겼는지 그 폰트 이름이 뭔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고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그냥 자잘자잘한 것들 그거 외에는 무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난 이게 너무 잘 쓰고 있네요. 네.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좋긴 한데 확실히 아까 슬기님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스케치에 비해서는 약간 그 툴의 섬세함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UI 인터페이스 상에서 쓰는 사람을 위한 섬세함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스케치 중딩 수준, 중딩. 네? 고딩 수준. 그 스케치가 데딩이라 네, 약간 중딩이나 고딩 수준인데 고딩인데 조금 똑똑한 고딩?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편집해야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피그마에 대한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아까 슬기님이 뭐 잠깐 뭐 화면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그 작업하시면서 실제로 워크플로우 상으로 그러니까 피그마가 가장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 얘기했지만 전 마무리는 장점으로 끝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전체 워크플로우 상에서 피그마가 가장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UI를 그리는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업을 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리캡을 하고 좀 전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피그마를 꼭 쓰세요라기보다는 피그마가 이런 특징과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라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있으면 더 좋기도 하고요. 지금 스크린쉐어는 세 분께 모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기능이 보여드릴 자료는 없지만 뭐 수빈님 혹시 보여주실 거 있으면 네, 저는 저희 툴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툴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면 샷만 약간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요? 그 픽셀릭 관련해서도 저는 샷을 살짝 네네. 보여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살짝만 좀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거는 이제 피그마에서 갖고 온 이제 프레임들인데 이제 저희 툴에서는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찾을 수 있게 뭐 사인업 하면 사인업 하면은 이제 사인업 이제 타이틀로 돼 있는 이제 것들이 이제 검색이 돼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랑 이제 협업할 때는 좀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빠른 이제 디자이너의 맞아요. 서포트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프레임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딱딱딱 정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핀 해가지고 이제 제플린 쓰듯이 쓰는 건데 이제 피그마를 이제 위한 툴인 거죠.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뭐 협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그마를 바로 열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돼 있어요. 이제 이걸로 갖고 이제 슬랙이랑도 연동이 되니까 슬랙에서 피드백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그 댓글들 다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댓글 달면 슬랙으로도 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게 피그마와 플러그인으로 연동돼서 기능할 수 있는 픽셀릭 보여주신 거죠. 그죠? 네네. 저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스케치에서의 플러그인 경험과 피그마에서의 플러그인 경험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 수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스톨레이션 자체에서 스케치는 서로 똑같은 플러그인을 같이 쓰고 있다는 가정, 즉 그 플러그인을 둘 다 설치를 했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되는데 피그마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를 보여드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아미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서피팀이 어떤 지점으로 피그마를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게 그 예전에 제가 슬기님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네네. 한번 그 자료를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이세요? 아, 잘 보입니다. 저희는 피그마 안에서 기획이랑 디자인이랑 이렇게 다 진짜 말 그대로 올인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안이 잡히면 이 지금 노란색 포스트잇 보이세요? 이렇게 다 화면 네네. 옆에다가 이게 어떤 기능이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의미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고 이런 기획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는 피그마 안에 화면 옆에다가 이렇게 기입해 두는 식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분은 요거를 보고 개발할 거 하시고 저는 또 요거를 또 제가 작성한 거지만 이거를 참고를 해서 저도 이제 퍼블리싱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네, 실시간으로 협업한. 지금 블러링 돼 있는 거는 대비라서 약간 다 이렇게 해두신 건가요? 예, 저번에 슬기님 방송할 때 당시에는 데뷔였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뉴 디자이너 디렉토리 등록하신 분 이렇게 새로 뜨는 영역 그때 작업할 당시에 이제 했던 거라서 여기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시안들이에요. 네. 확실히 피그마를 쓰면은 예전처럼 스케치, 뭐 인비전, 애브스트랙트 이 조합을 안 써도 되니까 그게 그쵸. 전체 풀플로우를 피그마로 다 커버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희 피그마 코리아 있거든요. 혹시 여기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피그마 좀 더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실걸요 아마? 그죠? 맞아요. 네, 피그마 그쵸, 코리아 아무래도. 오시면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진짜 답을 진짜 즉각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피그마 코리아 치면 되죠? 네, 영어로? 그냥 네. 피그마 코리아 치면 되고요. 네. 피그마는 그러니까 스케치처럼 뭐 엠버서더 상용님처럼 뭐 엠버서더 같은 제도가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장이 워낙에 작아서 그런 거를 별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한글 고치는 것도 저는 거의 원래 행사처럼 보낸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는 매달마다 보냈어요. 매달마다. 근데 왜 안 답이 고쳐주냐?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담당자가 저한테 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블랙 당했어. 블랙리스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현재 한국에서 있는 커뮤니티는 이제 페이스북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걸 만들어줬어요. 피그마 미덥이라고 미덥 서비스 아실 거예요. 미덥 서비스에 피그마 산하의 여러 나라 도시들 미덥인데 거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만 올리고 실제로 커뮤니티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진행되죠. 아하,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협업을 할 때 디자이너만 원한다고 툴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반응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플ug인으로 현재 같이 쓰고 계신데 현재는 네, 피그마로 했을 때 어떤 게 뭐 더 좋거나 나쁜지 개발자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픈 마인드셔가지고 뭐 써보죠. 약간 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케이스고요. 오케이. 좋은 예, 개발자시네요. 그냥 네, 그래서 약간 그 개발자분들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게 좋네 안 좋네 이런 걸 보다는 이제 그 성향이신 것 같고요. 그 성향이 좋고 나쁘고는 아니지만 그 약간 예, 이런 거 새로운 거 좀 많이 이렇게 써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바꿨을 때 그거에 오는 약간 변수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니까 이 변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한번 바꾼 툴을 다시 바꾸기는 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저가 외주로 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관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음, 음. 아미님께서는 팀에서 개발자분들이 일하실 때 어때요? 저희는 이제 스케치를 원래 사용을 하다가 피그마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스케치 사용할 당시에는 사실 그 개발자분이 뭔가 디자인 툴을, 그러니까 저희는 앱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플린도 만질 일이 없고, 그리고 스케치로 작업할 당시에도 뭐 굳이 스케치까지 올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가 다 퍼블리싱까지 하는 구조기 때문에 기획 문서만 있으면 개발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별로 이제 감흥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피그마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뭐 노트 같은 것도 쓰고 그리고 시안도 보여주게 됐잖아요. 그때 URL 열어서 이제 딱 그때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또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게 진짜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로. 개발자분도 되게 만족하시는 편이었고, 어쨌든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 수 있으니까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그 뭐 파일 뭐 전달해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접근성에 되게 만족을 하셨었고, 사실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했을 당시에도 클라이언트 분들께도 이제 피그마를 쓸 거고 여기서 접속을 해서 시안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맨 처음에는 회의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가입을 해야 되고 좀 뭔가 툴을 써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막상 쓰고 나서는 진짜 클라이언트 분들도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이제 그 분들도 다른 외주 분들이랑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할 때도 아마 그거를 쓸 거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어쨌든 쓰기 시작한 분들이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다른 분들 반응을 이제 보면은 진짜 괜찮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빈님께서는 어떠세요? 팀 내. 네, 저도 아미님이랑 필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자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개발자분들 성향마다 좀 다른데,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피그마에 대한 뭐 큰 뭐 이렇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접근성이 일단 훨씬 월등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이건 안 되겠는데? 뭐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제공하잖아요. 피그마가. 네, 그런 것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뭐 저희 팀에서도 이제 저희 팀 이제 사실 저희 대표가 이제 같이 개발을 하는데, 그 이제 개발할 때 되게 피그마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팀 모두가 잘 쓰는 것 같아서 네, 다시 돌아가면 본질적으로 그냥 접근성 때문에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발자분들한테도.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피그마를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포토샵을 할 때는 PPT의 시안을 정리해 줬었고
스케치로 할 때는 제플린이나 인비전에 정리를 해서 줬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서 주잖아요. 근데 피그마로 하니까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나 요새 이렇게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도 마케터분도 일할 때 약간 이건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벽이 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내가 맞아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걸 지금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가 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친절해진 느낌이 약간 네. 들었거든요. 음, 그런 음, 감정적인 순간도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이거는 사실 피그마를 쓴다는 게 디자이너들한테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피그마를 쓴다라는 건 자기 이제 그 어떤 deliverable, 그러니까 그 work product를 이렇게 팀 전체에게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채널이 되는 거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비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어떤 입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위치? 이런 것들도 되게 피그마를 통해서 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팀 내에서. 자, 근데 여러분 저, 있잖아요.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빠르다. 오늘 너무 빨리 이게 세 분, 총 저희가 네 명이서 얘기하니까 이거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그러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못하신 얘기나 아쉬운 게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그 피그마가 현재 그 UX 프로덕트 디자이너들한테 메인 툴이 이제 될 수 있을지를 세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빈님부터 아미님, 슬기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다른 툴들은 가만히 또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손가락 빨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피그마도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그 스케치랑 뭐 XD 인비전이랑 경쟁할 때도 지금까지는 이제 기능상의 어떤 경쟁 우위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들 이제 피그마가 했던 것처럼 할 거기 때문에 좀 그 뭔가 더 하나 더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그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치나 인비전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소프트웨어가 되면, 사실 아까 슬기님 말씀해 주신 대로 프레임워는 이미 좀 그쪽으로 갔잖아요. 점차 이제 다른 툴도 그럴 건데, 이제 피그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잘 어, 이겨낼 것인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플러그인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플러그인을 통해서 피그마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 커뮤니티와 유저들 통해서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미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 메인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피그마 이전의 UI 툴은, 그러니까 뭐 스케치나 XD나 이런 것들은 이제 UI를 그리는 단계에만 좀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가적인 기능도 많이 필요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플린이나 뭐 앱스트랙트나 뭐 다른 프로토타이핑 툴을 써가지고 저희가 UI를 그리고 뭔가 다른 또 그 협업을 위한 그런 뭐랄까 프로그램들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좀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피그마 안에서 모두 밟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도 거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피그마가 목표하는 바처럼 디자이너나 비디자이너가 피그마 안에서 협업을 해나가는 게 앞으로도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그마도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도 만들고 플러그인도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쨌든 네, 이런 것만 좀 잘 구성해 나가면 메인 툴이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슬기님? 네, 저도 다른 두 분 말씀하신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메인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메인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만큼 이 두 분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쓰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 생태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메님께서 생태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플러그인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사스의 더 확장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패드에서도 이제 작업이 가능하거나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현장에서 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버전으로까지도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태계의 확장성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픽셀릭과 같은 서드파티 도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피그마는 이제 더 이상 제 생각에는 이 커뮤니티나 생태계 관리를 한다면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좀 힘을 빼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서드파티 도구들이 힘을 뒤에서 받쳐주면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태계 확장성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메인 툴로서의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멈췄다 싶고 더 괜찮은 툴이 나오면 저는 또 옮길 거예요. 네. 과감히 버리고. 그쵸? 네. 네,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스케치 버리고 왔듯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서 얘네들도 그거를 답습 안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쓰는 유저의 입장인 거니까요. 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10시 25분인데 오늘 같이 계속 계셔주신 분들고 오랜 시간,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토크들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신 분과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박수하면서 이렇게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중지할게요. 네.